자, 이혼 서류야. 너희 집은 원래 가난하잖아. 제3분할은 없어.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하고 이혼 서류를 던지는 시어머니. 당장 나가라는 차가운 말에 6년간 참아온 서름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집 제 건데요. 단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너희 집은 원래 가난하잖아. 뭘 기대하고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는 거야? 시어머니 김양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62세의 그녀는 명품 브랜드 투피스를 입고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톱에는 방금 네일샵에서 받은 듯한 붉은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3세의 그녀는 검은색 면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화려한 옷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싫어했거든요. 며느리가 너무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요.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남의 45평 빌라 11층이었죠. 햇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고 벽면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이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 이 공간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유나야, 이혼 서류야. 남편 강태호가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37세의 그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외국계 금융회사 이사답게 말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업무를 보듯 무표정했어요. 유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6년 동안 이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 너무 오래 끌었어. 이제라도 정리하는 게 맞아. 시누이 강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35세의 그녀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듯이요. 유나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들어있었죠. 태우는 처음부터 유나에게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재산 분할은 없어. 내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태우의 말에 향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태우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내가 관리한 재산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재산을 나눠 가져?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6년 동안 시댁 식구들 밥상 차리고 명절마다 제사상 준비하고 시누이 아이들 돌봐주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었죠. 아, 그리고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향숙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가정부를 내보내듯 했어요. 유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를 본 태우가 눈썹을 찌푸렸죠. 뭐가 웃긴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한 거죠. 현명한 선택이야. 괜히 버티면 너만 손해야. 예린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죠. 3시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와의 약속이요. 그럼 저 방에 가서 짐 싸겠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와 향숙, 예리는 승리한 듯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나의 뒷모습에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유나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죠. 6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수첩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 주소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유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 시간은 나중에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차분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향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태우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겠네. 지원이 그애 괜찮더라. 엄마, 지원이 언니 이쁘고 능력도 있잖아요. 우리 오빠랑 잘 어울려요. 예린의 목소리도 들렸죠. 유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외도 상대였으니까요. 유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명품 하나 없는 초라한 옷들이었죠. 하지만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녹음 파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었죠. 유나는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향숙이 눈을 부릅떴어요. 벌써 나가? 청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급한 일이야? 너 같은 애가 무슨 일이 있다고? 향숙의 비아냥에도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6년 동안 감옥 같았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곧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였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향숙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박철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뒷자리에 탔어요. 기사님이 물었죠. 어디로 가시나요? 종로 쪽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려한 거리, 명품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하지만 유나에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곧 밝혀질 테니까요. 유나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온 거였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유나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3층에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죠. 계단을 올라가며 유나는 6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태우를 만났을 때요.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태우가 자상하고 다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됐죠. 유나야, 오늘부터 밥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거야. 알겠지? 향숙은 아침 6시에 유나를 깨웠습니다. 신혼이었지만 배려 같은 건 없었어요. 유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가야 했죠. 그리고 식사 시간마다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나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시라며? 힘들게 사셨겠네. 향숙의 말투에는 동정이 아니라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밥만 먹고 출근했습니다. 유나의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분이었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죠. 어머니는 유나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유나를 키웠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유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유나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태우와 만난 건 친구 소개팅에서였습니다. 태우는 금융회사에 다니는 엘리트였고 유나는 그의 자상함에 끌렸죠. 하지만 그게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박철민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8세의 그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유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나는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박철민은 유나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어요.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모았어요. 박철민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나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딸이 힘들어질 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아버지가요?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산업재해로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죠. 네. 아버님은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박철민이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요. 열어보세요. 유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었죠. 소유자 란을 보는 순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유나? 네. 이 빌라의 소유주는 유나 씨예요.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한 달 전에 유나 씨 명의로 매입하셨어요.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5평 강남 빌라가 자기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집을 샀을까요?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돈과 산업재해 보상금을 합쳐서 매입하셨어요. 당시 가격이 9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12억이 넘을 거예요. 유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철민이 재빨리 받쳐줬어요. 더 있어요. 다음 서류도 보세요. 두 번째 서류는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빌라 1층과 2층이었어요. 1층에는 카페가, 2층에는 학원이 들어와 있었죠. 이것도 제 거예요? 네. 월세가 1층 300만 원, 2층 500만 원이에요. 매달 800만 원의 월세 수입이 있다는 뜻이죠.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6년 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시댁에서 숨긴 거였죠. 시어머니께서 관리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가 월세 관리를 맡겠다고 하셨어요. 박철민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이었어요. 이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난 6년간 입금된 월세가 총 5억 7천만 원입니다. 유나는 그 숫자를 보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5억 7천만 원을 시어머니가 가로챈 거였어요. 횡령이네요. 네.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합니다. 유나 씨가 고소하시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년 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쪼들려 살았는데 사실은 매달 8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아버님의 편지예요. 박철민이 손글씨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내 딸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겠구나. 미안하다.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는 없어. 이 집도 상가도 모두 내 거다. 당당하게 되찾아라.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박철민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기다려줬죠. 한참 후 유나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변호사님, 저 이혼하려고요. 알고 있어요. 준비하시죠. 박철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어요. 일단 남편분의 외도 증거가 필요해요. 있으신가요? 유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그리고 외도 상대와의 대화 녹음까지요. 박철민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 유용 내역도 있어요. 남편이 외도 상대한테 명품 사주고 여행 경비도 회사 돈으로 썼어요. 박철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건 횡령이에요. 회사에 제보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6년 동안 참고 견딘 시간이 이제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죠. 박철민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유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태우와 시댁 식구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향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유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아직도 여기 있네. 빨리 짐 싸지 그래. 오늘 싸겠습니다.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향숙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밥상을 차려내오니 태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향숙도 자리에 앉았죠. 유나는 그들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태호가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술 떠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죠. 싱겁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숙이 맞장구를 쳤어요. 요리 실력도 그렇고 정말 답이 없어. 유나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요. 식사를 마친 태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준비 안 해도 돼. 알겠습니다. 태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태호가 밖에서 누구를 만날지 뻔했죠. 현관문이 닫히자 향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태호가 자유를 찾네. 지원이 그 애랑 잘 될 것 같아. 유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향숙은 계속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지원이 부모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그 애도 능력 있고 우리 집안이랑 딱 맞아. 설거지를 마친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한지원에게요. 지원 씨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역삼동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만나고 싶어요. 한참을 기다리니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3시에 뵙죠.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죠.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 50분 유나는 역삼동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곳의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 좋았죠.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3시 정각 지원이 들어왔어요. 29세의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에 긴 웨이브 머리였죠. 여기에요. 유나가 손을 들어 알렸습니다. 지원이 다가와 앉았어요.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세요? 지원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이랑 사귀고 계시죠?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인데요. 유나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태호와 지원이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죠.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떻게?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3개월 동안 미행했죠. 유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원은 말문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지원 씨를 탓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니, 저는 사랑했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죠. 태호 씨가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했나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재산도 없고 집안도 별로라고. 이혼하면 저랑 결혼한대요.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요? 태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제 선물도 사주고 여행 경비도 냈어요. 태호 오빠가 아깝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주셨어요? 명품 가방이요. 이것도 태호 오빠가 사준 거예요. 지원이 옆에 놓인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가방이었죠. 얼마짜리예요? 350만 원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유럽 여행도 갔어요. 일주일 동안요. 유나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유럽 여행이면 최소 5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심했는데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다 남아요. 횡령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지원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떨며 물었죠. 언니 고소하실 거예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해요. 언니 잠깐만요. 지원이 유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유나는 피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거리로 걸어 나왔어요. 휴대폰에서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됐죠. 이제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았습니다. 유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철민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막바지 준비만 하면 돼요.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향숙이 거실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유나 내보내. 우리 태호 새 출발하는 거야.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는 척하며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기로 했죠.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슬랙스에 흰색 셔츠였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죠.
거실로 나오니 향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오늘도 안 나가?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으려고? 오늘 나갑니다. 짐 다 쌌어요. 그래, 빨리 나가. 보기 싫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향숙이 다시 물었죠. 어디 가는데? 볼일 보러 갑니다. 무슨 볼일? 곧 아실 거예요. 유나의 의미심장한 대답에 향숙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태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어요. 어디가? 볼일 있어요. 뭔 볼일인데 이렇게 일찍?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태호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철민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오늘 이혼 조정 신청하실 거죠? 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공장 노동자 월급으로는 힘들었을 텐데요. 박철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3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으셨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모든 걸 딸을 위해 저축하셨어요. 유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다치셨을 때 받은 보상금이 4억이었어요. 그 돈을 그대로 빌라 매입에 쓰셨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딸이 시집가서 눈치 보지 않고 살길 바라셨대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셨죠.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을 찔렀어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퇴직금으로 매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나 씨 결혼 전에 모두 유나 씨 명의로 해두셨죠.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딸이 편하게 살길 바라셨으니까요. 유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6년 동안 시댁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유나 씨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되찾으시면 돼요. 박철민이 서류를 유나 앞에 펼쳤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횡령 고소도 진행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6년간 가로챈 월세 5억 7천만 원 전액 반환 청구하고요. 남편 쪽은요? 위자료 3억 청구하고 회사에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제보할 겁니다. 횡령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원에 서류 접수할게요. 박철민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퇴거 명령 예고장이에요. 빌라 소유주인 유나 씨가 시댁 식구들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바로 보내주세요. 시댁에서 난리가 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박철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유나 씨한테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내 딸 유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에는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유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가 없는 세상이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살면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가 기댈 곳을 만들어뒀어. 그 집도 상가도 모두 내 거란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빠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자랑스럽단다. 사랑한다, 내 딸.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철민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줬어요. 한참 후 유나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눈은 빨개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어요. 변호사님, 시작합시다. 네. 오늘부터 유나 씨의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오늘 집에서 이야기 좀 하자. 저녁에 들어와.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오늘 밤에 제대로 이야기해드리죠. 저녁 6시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태호, 향숙, 예린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마치 회의라도 하듯 진지한 표정이었죠. 왔어? 태호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 할 이야기가 있어.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녀를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마치 신문하듯이요. 유나야, 이혼 서류에 언제 도장 찍을 거야? 향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생각 중이에요. 뭘 생각해?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유나가 향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상가 월세는 어디로 갔어요? 향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호와 예린도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상가? 1층 카페랑 2층 학원 말이에요. 제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두신 거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향숙이 애써 침착한 척하며 말했죠. 그건 내가 관리해 준 거잖아. 내가 관리할 줄 알아? 어머니가 가로챈 월세가 6년간 5억 7천만 원이에요. 횡령이죠. 향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어요. 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호 씨도요. 유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원 씨랑 사귀는 거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카드로 명품 사주고 여행 다닌 것까지요. 태호의 얼굴에서 피기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증거도 있고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태호 오빠가 이 가방 사줬어요. 350만 원짜리요. 유럽 여행도 같이 갔어요. 태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나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파일은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지우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죠. 향숙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 제 건데요. 유나의 차분한 말에 세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유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빌라 소유주는 저예요. 제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사두신 거요. 향숙이 서류를 낚아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도 안 돼. 믿기 싫으시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 그리고요. 유나는 다른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도 제 거예요. 어머니가 6년간 가로챈 월세, 내일 변호사 통해서 반환 청구 들어갈 거예요. 향숙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죠. 언니, 농담이죠? 농담 아니에요. 내일 법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나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재산 찾는 게 잘못인가요? 넌 가난한 집 출신이잖아. 태호의 소리에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 12억짜리 빌라 주인이면 안 되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태호 씨 회사에 법인카드 유용 사실 제보할 거예요.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이요? 제가 왜 감이에요? 잘못한 건 태호 씨잖아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퇴거 명령서도 발송될 거예요. 향숙이 벌떡 일어나 유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제발. 우리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6년 동안 저한테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빌면 소용없어요. 유나는 향숙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향숙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유나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박철민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죠. 서류 접수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유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댁에 다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법이 해결해 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향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유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태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출근 준비도 안 하고 잠옷 차림이었죠. 유나 씨. 태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유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유나 씨,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유나는 물을 따라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태호를 돌아봤어요. 태호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뭐요? 제가 가진 게 없을 줄 알았죠? 빈손으로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고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의 말이 전곡을 찌른 거죠. 향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산발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유나야, 우리 진짜 잘못했어. 제발 고소는 취소해줘. 고소 취소요? 6년간 제 돈 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서요? 그건 내가 관리해준 거잖아. 관리해준 게 아니라 훔쳐간 거죠. 횡령이에요. 향숙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유나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제발.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망한 건 저였어요. 6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요. 유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오늘 중으로 짐 싸세요. 내일부터는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유나 씨, 어디 가세요? 볼 일 있어서요. 요즘 집안에 무슨 일 있어요? 어제 11층에서 소리 많이 들렸는데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유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박철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준비됐어요? 네, 변호사님. 두 사람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철민이 말했죠. 오늘 조정 신청하고 시어머니 횡령 건도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예요. 남편 쪽은요? 회사에 제보 메일 보냈어요.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랑 증거 자료 전부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법정에 들어가서 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죠.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횡령이군요. 증거가 확실한가요? 네, 판사님. 여기 있습니다. 박철민이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법인카드 유용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건 형사사건감인데요. 네. 별도로 고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정 신청은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첫 조정기일 잡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변호사님, 제가 이기겠죠? 당연하죠.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천만에요. 유나 씨 아버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태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죠. 무시하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과 대면하는 날이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태호와 향숙, 예린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박스가 복도에 여러 개 쌓여 있었죠.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난장판이었어요. 가구들이 이리저리 옮겨져 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유나야. 향숙이 달려와 유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발 고소만 취소해줘. 내가 잘못했어. 유나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6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유나 씨,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나 이제 끝났어. 그건 태호 씨가 자초한 일이에요. 제발. 고소만 취소해줘. 내가 다 갚을게. 5억 7천만 원이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죠. 예린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예린 씨는 관계없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언니, 정말 이래야 해? 저는 6년 동안 당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유나는 방으로 들어가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개인 물품들 뿐이었죠.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 향숙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짐을 챙기고 나오니 세 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죠. 내일까지 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유나야, 정말 이렇게 할 거야? 향숙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인생 되찾을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어요. 유나는 서류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향숙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퇴거 명령서였죠. 30일 이내에 퇴거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30일이나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유나의 차가운 말에 향숙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태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해고됐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린이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법인카드 유용건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됐대.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고. 태호가 주저앉았습니다. 향숙이 유나를 올려다봤어요. 만족해? 우리 집안 완전히 망쳤잖아.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태호 씨가 자기 손으로 망친 거예요. 유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호텔이요. 오늘부터 여기 안 살 거예요. 잠깐. 태호가 유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유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보았습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죠.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유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박철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퇴거 명령서 전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조정기일만 기다리면 돼요. 태호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법인카드 유용은 중대한 비위 행위니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유나 씨.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잘못한 건 그쪽이에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6년간 쌓인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원에게서였어요. 언니, 저 때문에 태호 오빠가 해고됐어요. 어떡하죠? 유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지원 씨와 태호 씨가 한 일의 결과예요. 하지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요. 문자를 보내고 지원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은 없었으니까요.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6년 동안 꿈꿔왔던 자유였어요.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죠. 눈을 감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하게 웃으시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모습이요. 아빠,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유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조정기일이 3번 있었고 마침내 이혼이 확정됐어요. 태호는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향숙은 횡령한 월세 5억 7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나는 강남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자기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반짝였죠.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6년 동안 감옥 같았던 공간이 이제는 자유의 공간이 됐어요.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유나는 베이커리 카페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상가에 직접 카페를 차릴 생각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했습니다. 메뉴 구성, 인테리어 콘셉트, 예산 계획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유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변호사였어요. 유나 씨, 위자료 첫 번째 입금 확인됐어요. 1억 원이요. 정말요? 네. 나머지도 약속대로 들어올 겁니다. 시어머니 쪽도 다음 주부터 월 500만 원씩 상환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예요. 아니에요. 유나 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6년 만에 처음 보는 큰돈이었죠.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들고 가슴에 안았어요.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다음 날부터 유나는 카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1층 상가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정리했어요. 3개월 후 카페를 오픈하기로 했죠.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제빵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갔어요. 제빵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반죽이 잘 안 되고 빵이 타기도 했죠.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반죽 왜 이렇게 질척거려요? 물을 조금 덜 넣어야 해요. 다시 해봐요. 유나는 땀을 흘리며 반죽을 주물렀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즐거웠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원이 끝나면 인테리어 현장에 갔습니다. 1층 상가는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벽을 허물고 새로 칠하고 바닥도 다시 깔았죠. 여기는 주방이고 저쪽은 홀로 쓸 거예요. 유나가 인테리어 기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면을 확인했어요. 디자인 괜찮네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제가 원하던 분위기예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2개월 후 카페 인테리어가 완성됐어요. 유나는 완성된 카페를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나무톤의 따뜻한 인테리어, 창가에 놓인 편안한 의자들, 주방에 반짝이는 오븐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좋아요. 이제 메뉴 개발만 하면 돼요. 유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크루아상, 스콘, 마들렌까지 다양한 메뉴를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빵이 딱딱하게 나오거나 속이 익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만족스러운 맛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식빵, 바삭한 크루아상이었죠. 유나는 박철민 변호사를 초대해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어때요, 변호사님? 박철민이 식빵을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유난의 빵집이라고 적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죠. 오픈 전날 밤 유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니 카페가 환하게 빛났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죠.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유나에게는 특별했어요. 아빠, 내일 오픈이에요. 와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유나는 아버지 사진을 카페 한쪽 벽에 걸었습니다. 액자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이 카페는 저를 지켜준 아버지께 바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대로 해낼 거예요. 오픈 당일 아침 유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20개, 크루아상 30개, 스콘 50개를 준비했어요. 오전 9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새로 오픈했네요. 빵 맛있어 보여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은 오픈 기념으로 할인해드려요. 아주머니가 식빵을 샀습니다.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맛있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생기기도 했어요. 직장인들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갔죠.
유나는 바쁘게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땀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자기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요. 저녁 6시 준비한 빵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매출을 계산하니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첫날 치고는 대성공이었죠. 유나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변호사였어요. 유나 씨, 오픈 축하해요. 잘 됐어요? 네, 변호사님. 대박 났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6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SNS에 입소문도 났어요. 유나는 직원도 한 명 뽑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밝은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언니, 오늘도 대박이에요. 그러게. 빵을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카페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사람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한지원이었어요. 유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지원의 얼굴은 수척해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유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원은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카페 예쁘네요. 언니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잘 됐네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지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태호 씨는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어요. 회사 잃고 나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언니.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도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지원 씨. 진짜 사랑 만나세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요. 3개월 후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2층에 베이킹 클래스도 열었어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와서 빵 만드는 법을 배웠죠. 유나는 선생님이 되어 수강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반죽할 때는 이렇게 힘을 주세요. 부드럽게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다음 달에도 신청할게요. 고마워요. 열심히 하세요. 수강생이 나가고 유나는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철민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곧 왔어요. 유나 씨가 이뤄낸 거예요. 축하해요.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손님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네, 지금 내려갈게요. 계단을 내려가는 유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단골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유나 씨, 오늘 빵 더 맛있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새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유나 씨는 실력자야.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께 빵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카페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유나는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저축액이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위자료와 카페 수익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유나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호점 오픈이었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은 유나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저 이제 진짜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유나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가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